제7장 6.25 동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1947년 무렵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두동강이가 난 국가였다. 소련, 영국, 미국 순회들은 일찍이 전쟁이 끝난 다음 일본이 점령했던 만주와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차지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을 실천하기 위해 또 강대국의 행정상의 이유로 나라의 허리인 북위 38도선을 긋게 된 것이다. 소련은 이 선을 강화시켜 남쪽을 향한 전초지로 만들었다. 미국도 앉아서 볼 수만 없어서 곧 병력을 투입하여 진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과 북은 다 같은 한국인이며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정부는 둘이었고 서로 상반된 이념을 가졌다. 국가 부흥 건설에 노력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경계선을 중심으로 번져가는 긴장감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없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활화산 근처에 살거나 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상자 위에서 사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실상 일이 터졌을 때는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었다. 로드 동부인이 38선에서 불과 50마일 떨어진 서울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거리에 나오자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들은 곧 북한군이 이른 새벽 경계선을 넘어 수도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피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다. 로드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쪽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고 무기도 신식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사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월요일에 영국 공사관 홀트경이 구세군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참장께서 이곳에 머무시기로 결심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참장 부인과 다른 선교사 부인들은 이곳을 떠나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철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참장 부인도 함께 머물기로 생각은 했었지만 이젠 별 수 없었다. 참장은 사랑하는 아내가 대부분 일본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가게 될 부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로드는 대장으로부터 한국 구세군의 사령관으로서의 위기에 직면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전보를 받았다. 로드는 자신의 권위를 한국인에게 물려주고 아직 틈이 있을 때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서울이 곧 함락될 것이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온다면 특별 비행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겠다는 미국 외교관 측의 말도 있었다. 마침내 비행기는 그를 두고 떠났다. 그는 남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몇 해 전 구세군 행정사관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북한으로부터의 침투 공작과 불친절한 태도로 보아 앞으로 위험이 닥쳐올 가능성이 짙은 시국이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단결과 충성심이 필요했다. 어느 한국 사관은 서양 사관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염려 없이 훌쩍 떠나고 한국인만 위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로드는 그를 점잖게 나무란 뒤 제2차 세계대전 때 싱가포르에서도 군우들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을 한국 사관이라고 생각하여 한국 군우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엄숙하게 다짐했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한 이상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구세군 군우들을 저버릴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와 생각이 달라서 구세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조직했던 피난민 구호 사업은 서울이 함락된 후 곧 중단되었다. 구세군 지도자들, 외교관, 사업가들은 모두 가택연금되었다. 전망은 참으로 암담했다.